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베그젤마가 일본 이제 출시가 됐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두 번째 세컨드 웨이버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셀트리온의 분전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좀 강력한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제약 바이오에서는 이제 큰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6만 5,300원. 최근에 이제 호가 단위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한 500원 단위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100원 단위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거래량도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이제 거래량이 좀 늘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ADX 표 자체는 큰 어떤 추세 강도는 지금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공매도 관여가 이제 전일 대비해서 또 두 자리 숫자로 또 올라갔죠. 시간의 가격이 한 300원 정도 올라서 16만 5천 원대. 자, 20일 이평선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 지표인 상승 추세 흐름을 깨지 않으면서 그래도 캔들이 좀 형성이 되었죠. 프로그램 쪽은 이제 4일 연속으로 일단 장중에 물량은 들어오고 있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외국계가 지금 4일 연속 들어오다 오늘 좀 매도가 바뀌었고요. 기관들이 지금 6거래 연속 일단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의 어떤 수급에서도 좀 소외된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양봉이 일단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1월 17일에 나왔던 이 연봉을 5일 동안에 회복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가격이 이제 16만 8천 원대니까 자, 이 부분들이 회복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하고 그 해외에서는 이제 이 주봉상에 이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역해된 숄드를 만들고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추세의 전환인데 아직 이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월봉상으로 작년 8월 달에 이제 반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7개월째 상승 추세입니다만 플랫형으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못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만 자,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해가 올해니까 올해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의 어떤 이 구간들의 어떤 도약들이 올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진행, 유플라이마와 이 램시마이스시의 어떤 가정들이 분기별 어떤 실적의 어떤 좋음과 더불어서 이 수급의 개선이 나오는 어떤 시점들이 언제 나올 건가가 이제 가장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죠.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은 이제 헬스케어발 이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작년에 이제 허가를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제 뭐 이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이제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출시했다는 이제 기사죠.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최근에 중국 시장 자체가 뭐 커지고는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큰 시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딴 데서보다 이제 이 허주마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곳이 일본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점유율이 오리지널인 허셉틴을 능가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본에서 베그젤마가 이제 또 이제 출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DPC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포괄 수가제 요게 조금 이제 일본만의 좀 흐름으로 독특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어떤 이제 DPC 제도에서 뭐 바이오 시밀러의 좀 우호적인 어떤 제도입니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에서 이미 이제 허주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판매 과정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좀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좀 여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제 뭐 판매를 하는 어떤 흐름인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마케팅 전략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뭐 우리도 뭐 고령합니다만
인구 고령화가 가장 이제 뭐 빠르게 진행되었던 국가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되는 어떤 관심이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을 위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태니까 이 베그젤마의 어떤 출시 이후에 실적단에도 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중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 휴미라입니다. 셀트리온이 2013년도에 이 램시마로 EMA 허가를 받았을 때의 어떤 데자부고, 사실은 이제 그때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시장을 제일 먼저 연 곳이 셀트리온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오리지널 이 특허가 끝난다고 하는 말이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휴미라의 어떤 특허는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만 여러 이제 추가 특허를 해서 후발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접근을 에버그린 전략으로 막다가 이제 이런 부분 특허 협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뭐 작년도까지도 가장 큰 전 세계 26조, 미국 시장만 거의 뭐 한 23조 정도니까요. 여기에서 뭐 5%,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1, 2조 정도의 어떤 매출액이 새로 생기는 어떤 부분이니까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10종류가 넘고요. 그리고 이 오리지널사인 에브비의 휴미라 같은 경우에도 PBM에다가 이제 손오약품 등재를 해놓기 때문에요. 이제 뭐 쉽게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막강한 시장에서 진입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낸다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매출에서 더블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성장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가장 여러 가지 뭐 이 경쟁력을 위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했죠. 뭐 고농도 제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시트르삼을 좀 제거해서 뭐 고통을 좀 줄이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할 때보다 수익성 자체가 20, 30%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판관비 증가는 그렇게 생각보다 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늘어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직판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사실 뭐 유럽에서 유플라이마는 이미 이제 팔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이제 학회에서도 보면 고농도 제형에다가 시트르삼을 제거해서 이 상온 보존이 가능한 장점을 갖추고 있는 부분에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호평을 또 했죠. 그리고 이제 상호고연성 관련되는 부분의 임상 통과도 가장 뭐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의사가 휴미라를 처방해줘도 약사가 이제 약을 내줄 때 인터체인저블을 허가를 받으면 휴미라가 아닌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부분들은 이 바이오시밀러 판매에 굉장히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인터체인저블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 결과도 중요하고, 앞서서 이제 사보험 등재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BM 관련되는 부분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요렇게만 등재가 빠르게 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한 20, 30%까지 점유율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게 이제 언제쯤 이제 될지. 7월 1일부터 이제 판매가 가능하니까 유플라이마 허가가 일단 먼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이제 연말에 이제 승인이 된다고 했다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분기 내로 이제 승인 여부가 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이전까지 유플라이마의 미국 시장의 어떤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굉장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전혀 아직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3월달 이제 주총 전에 어떻게 좀 분위기를 형성하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가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점들이 언제쯤 나타나는지가 뭐 올해 전반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서 중요한데 아직 이제 이 부분의 어떤 형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6, 7개월 정도 지금 옆으로 갔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돌파 여부가 향후의 중기 관점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20일 이평선에 조금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내일 이제 그 음봉이었던 16만 8천 원대 이 부분을 간통하는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면서 투자 흐름들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